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채무조정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빛내드릴 필수 신용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최신 금융사기 예방법을 소개해드리고 회복된 신용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얼마나 걸리겠어. 금융사기 수법 뻔하지 뭐. 정말 그럴까요? 2019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6,398억 원으로 2017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일 17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기 피해를 입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의 자산과 신용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 사칭형입니다. 전화나 문자로 공공기관 담당자를 사칭하여 계좌 송금 혹은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은 절대 전화로 자금이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대출빙자 수수료 요구형입니다.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을 올리기 위한 비용 혹은 기타 처리 비용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 사기입니다. 전화, 문자로 대출을 권하며 대출 처리 비용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저금리 대출을 위한 고금리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는 금융사기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납치 협박형입니다.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혹은 납치를 하여 긴급하게 자금을 송금하라고 협박하는 경우 먼저 가족의 안전을 전화로 확인하고 경찰청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병원을 사칭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병원 연락처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가족이나 친구를 사칭한 경우입니다. SNS 계정을 가족 것과 비슷하게 만들어 긴급하게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자칫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전화, 카카오톡, 문자 등을 이용하여 가족, 지인을 사칭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금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고 거래하던 계좌에 입금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데이터 전송형, 즉 스미싱의 일종입니다. 돌잔치, 택배나 국가지원금 등을 빙자해 링크를 클릭하라고 유도하는 경우 링크를 누르면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휴대폰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마시고 삭제하시고 이상한 휴대폰 앱은 설치하지 말아주세요.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은 전화로 개인정보나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용상승,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수수료 입금을 요청한다면 사기입니다. 납치, 협박 전화를 받았을 때는 가족의 안전 먼저 확인해주세요. 가족 지인과 돈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전화통화 후 신중하게 해주세요. 출처 불명의 파일, 이메일, 문자는 읽지 말고 지워주세요. 혹시나 사기 피해를 당하셨다면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회복된 신용과 나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금융사기 예방법을 알아두세요. 다음으로 회복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의 신용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신용 점수는 신용조회 회사 KCB와 나이스 평가 정보에서 평가합니다. 대출 상환 이력, 금융 거래 기간, 부채 수준, 대출 이용 정보에 따라 신용 점수는 1점에서 1000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올 크레딧, 나이스 지킴이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나의 신용 점수를 확인해 볼 수도 있고 휴대폰 앱 카카오뱅크, 토스, 뱅크샐러드 등을 통해서도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용 조회는 무료이며 신용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대출이 필요할 때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고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 이자는 얼마나 내는지, 나의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지를 고려해보고 꼭 필요할 때만 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계획을 잘 세웠다고 하더라도 질병, 실직,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일들로 대출 상환이 어려울 수 있으니 항상 대출은 신중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돌려막기는 금물입니다.
장기적으로 해결 불가한 대출의 단기적인 연체를 막기 위한 돌려막기. 가족 간의 돌려막기는 부채의 무게를 더 늘릴 뿐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빚이 있으시다면 조기 신용 상담을 통해 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소액이라도 연체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세요. 납부일을 잊지 않기 위해 공과금, 대출금은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신용카드 결제 알림 서비스로 나의 소비를 관리해보세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가족이 얼마나 사용했는지 점검해보세요. 잘못된 소비 습관 역시 연체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저축을 한다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먼저 저축한 후에 소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계부로 소비 관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가계 경제가 크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대출 광고의 유혹에서 벗어나기입니다.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돈을 쉽게 빌려준다는 고금리 불법 대출, 일수 등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나의 가족까지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필요할 때는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먼저 가능한 저금리 대출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이외에도 다양한 금융, 신용 지식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신용교육원을 찾아주세요. 실생활에 도움되는 다양한 온라인 교육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밝은 내일을 신용회복위원회가 응원합니다.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꼭 기억하고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